김건희 여사를 압박을 하죠. 그런데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은 그거는 주가를 고의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뭐 주가 조작도 아니고, 그다음번에는 또 세금 탄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차명 거래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좌를 몇 개를 들고 있었다라는 건데, 보통 일반인들도 계좌를 몇 개 들고 해요. 내 같은 경우에도 계좌가 2개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종목에 2번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계좌를 두고 조금 이렇게 내가 고가에 물렸으면은 어, 시점을 봐가지고는 저가 때 또 사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나는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이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명 거래를 해 가면서까지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차명 거래를 하는 이유는 왜 하는가 보면은 주로 자금 세탁, 그 다음번에는 탈루, 그 다음번에 재산 은닉 등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차명 거래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알고 그렇게 한 거야. 알고. 그러니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은 되고 국민들은 안 되는 그런 것 마냥 항상 자기네들은 깨끗한 척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난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본인들이 국민들한테는 FM대로 가기를 원하고, 자기네들은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은 자금을 조금 축적,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재산을 축적시킬까, 그런 식으로 궁리를 하고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세금으로 쪼이고, 그 다음번에 특히 자기네들하고 다른 당이다 이러면은 김건희 여사한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기강 바로 잡겠다. 근데 이것도 꼼수야. 왜? 어, 더불어민주당의 페널티킥을 안 주기 위해 가지고 미리 자기가 탈당을 하겠다라는 거지. 절대로 안 되지. 더불어민주당이 뭐 페널티킥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레드카드. 그래서 뭐 정청래를 우리는 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 보면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자진 탈당했다 그래요.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오후 8시경 이 의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는 띠링띠링 전화를 한 거야. 아,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자진 탈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거지. 그리고는 이 의원 관련 보도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난 직후에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라고 뉴스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정청래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을 탈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보면요.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렇게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거야. 내가 그랬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은 세금 탈루하고 그다음 세금 적게 내고 하는 방법을 다 모색을 해가지고는 세금을 안 내면서 국민들한테는 세금 내게끔 그렇게 압박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번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아울러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은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을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 이 사람이 탈당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당내 조사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 그거는 없다. 무조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자산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 돈은 와이프 돈은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와이프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의원의 와이프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 돈을 누구한테 빼돌린다? 와이프한테 빼돌린다. 부모한테 빼돌린다. 자식한테 빼돌린다.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조사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걔들은 국민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거는 못 봐주는 거지. 좌지우지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국민들을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네들은 뭐 주머니에 돈을 깨 찬다라는 거지. 사람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약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주머니에 돈을 꽤 차고 국민들은 저렇게 하는 걸 방지를 한다. 모순되지 않아요? 국민들은 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명거래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뒷공무니에서 저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야. 저렇게 차명거래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 더불어민주당에 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야. 과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20년 전 김대중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얘들이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투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국민들한테 항상 깨끗이 아니라 깨끗, 투명, 그걸 강조를 하면은 본인들도 깨끗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저런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집권을 했었어요? 김대중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심이 커져진 거야. 그러면은 김대중 시절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죄다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얘들이 공산주의 마인드다라고 생각이 딱 드는 게 여기 보면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이전에는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근데 지금 10억으로 한다라는 거야.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기준, 양도세 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대주주가 50억을 가지고는 주식을 하면은 양도세를 내고 10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안 내도 된다라는 거지.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가 낮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금액의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다운을 시켰는 거야. 근데 저 또한 공산주의 마인드가 크다라는 거지. 국민들한테는 무조건 세금을 옹연매해가지고는 뜯어야 되는 거야, 얘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 내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이춘석 민주당에 있는 이 사람이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다. 의혹이다 이러는데 본인이 찔리지 않으면 탈당을 하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진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속보로 났어요. 이춘석 저 사람이 찔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왜 탈당을 하겠어? 그래 가지고 조사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신 탈당을 했다라는 거는 캥기는 게 많다, 구린 게 많다는 뜻도 되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석방을 내가 자꾸 외치니까 왜 그러냐? 계엄을 했는데 정신 차려라 아줌마야. 응? 계엄을 해가지고 우리를 독재인 나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만 윤석열을 석방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모든 공중파 방송에서 윤석열이 뭔가 잘못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봐봐요. 과거에 전두환하고 박정희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북한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간첩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는 좀 스트롱하게 나갔고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도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간첩 세력, 척결 이런 걸 벗어나가지고는 그런 북한 세력, 우리 국회에 있다라는 거야. 북한 세력이. 그러니까 과거에 매번 시위하고 그 다음번에는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것 마냥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설마 전두환 시절에 간첩들은 다 뿌리를 뽑았는데 그런 과거의 전대협이나 아니면은 한총련 그런 세력들은 다 뿌리를 뽑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다 있는 거야.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인 책을 건대에서 6권을 배포를 했거든. 정청래가 건대로 나왔으니까. 거기서 6권을 배포를 한 거야. 그랬는데 나는 그 책을 6권을 배포를 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깜빵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야,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사제 폭탄을 만드는 거야. 사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미 문화원에다가 발표를 한 거지. 그래 가지고는 그게 완전한 폭탄의 성능 해야 되겠다. 폭탄의 성능을 지니고 있었으면 불발이 되지 않았을 건데 이게 사제로 만들었다 보니까 약간 불발이 된 거야.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던졌어? 경비원한테 또 던진 거야. 자기네들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경비원한테도 던졌다고. 자기네들이 좋은 취지로 한 시위에 누구를 상해를 입혔는 거야. 경비원을 상해를 입힌 거야. 경비원을 상해를 입혔다라는 거는 경비원은 일반 국민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는 일반 국민도 불사르지 않고 처단을 시킨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서는 봐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한테 뭐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척, FM인 척 그렇게 하면서 저런 식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누구, 이춘석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은다가 아니라 저거는 탈루야. 세금 탈루.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 가지고는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취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법망을 조금 피해가면서 나름대로 해가 돈을 좀 모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옥세를 거는 거야. 그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마네가 하는 이 정치 채널에는 특별하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방은 아니에요. 그냥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이야. 그렇잖아요. 그냥 권력이 있는 감투가 있는 국민인데 다른 사람들은 못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한 거야. 뭘?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척결시키자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척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런 종북주의, 공산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좀 척결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결이라고 해가지고 뭐 죽인다, 뭐 고문한다 이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 좀 나가라. 그 뜻이다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시민이 다쳤어. 시민한테 총불을 겨눈 그거는 그 여자 의원이 자기가 총을 들고 자기 쪽으로 가리킨 거지. 그렇잖아요. 과거 계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번 윤석열 계엄은 계엄도 아니고 무슨 장난 같았다라는 거지. 게릴라 훈련 같은. 전혀 국민을 향해 가지고는 공산주의로 가겠다. 그 다음에 정권을 이어가겠다. 그 다음번에는 뭐 나름대로 폭력적으로 뭘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 폭군으로 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공중파 방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전부 다 거짓말 찌라시를 뿌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거짓말 찌라시를 뿌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는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들은 뭐야?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거야. 속이는 거라고. 그러면은 정부가 국민들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야. 이번에 봤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색깔을 우리는 다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어땠어요? 처음에 세월로 가지고는 얘들이 덤벼들었어. 그 다음번에는 세월로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 뭐 횡령 가지고 또 안 되니까 뭐 국정농단 그렇게 국민들을 기만을 한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탄핵감도 아니고 하약감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은 탄핵이 됐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명박도 같이 조사가 들어갔지. 결국은 뭐 깜빵에 들어갔죠.
그러고 있다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럼 봐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이유는 뭐야? 계엄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계엄 하나만 묻고 거기서 끝나야 돼. 그런데 뭐 무인기를 보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별의별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든 깜빵에 쳐넣어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은 다 저런 식으로 감옥에 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는 것 마냥 행위를 하지.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정청래가 당대로 있는 범위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행위를 해도 내 눈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를 외치는 사람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 때에 어린 나이에 책을 김일성 주체사상을 책을 6권을 배포를 해가지고는 감옥에 그렇게 갔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좀 과처사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 당시 때는 간첩도 많았고 공산주의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았어. 그래가지고는 그런 책을 배포를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 당시 때는 그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야. 법을 어긴 사람이었다고 그 당시 때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현 시점에 와가지고는 억울하게 들어간 거야? 아니야. 억울하게 들어간 게 절대 아니야. 왜? 법을 어겼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야 민주당에서 워낙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고 과거 때는 안 되었던 시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때를 생각하면 법을 어긴 거야. 법이라는 거는 뭐 일괄적으로 똑같지만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 권력을 잡고 있는 민주당 쪽 사람들 제슈어가 북한 이야기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 다음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주민들이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도 한 거의 3만 명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북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무관하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한테 뭔가 정보를 빼돌리면은 그거는 뭐 이적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관점의 차이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적 행위를 한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북한에 달러를 쏜 김대중도 이적 행위를 한 당본인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노무현도 그렇고 왜 핵무기를 만들고 왜 군사력을 강화를 시켜?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군사를 강화를 시키는 거야. 근데 달러를 줬다라는 거는 북한이 군사력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북한한테 일조를 했다라는 그게 이적행위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안 보냈나요? 이명박하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부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보냈지. 그러면 윤석열은요? 전혀 안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는 더 깜빵에 보내서 썩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북한의 모호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지. 나 요즘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군에도 보면은 북한 세력도 있었고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과거에 보면 있었다라는 거지. 국회에는 당연히 있고 전향한 사람이 저 사람은 간첩이다 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문제 아니에요. 그런 그걸 뿌리를 뽑자고 윤석열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딱 바짝 차리라고. 아시겠어요? 망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카멜레온이야.